네, 김지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물이 있고요. 여기 이런 건물이 있고요. 이 옆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막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 있고요. 예,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네, 러시아 드론이 여기를 쭉 가고 공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날아오는 거 화살표 보이죠? 무지개 뭐 이 장소는 수직 남북 맞추면 뚜두두두두두 여기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어떤 변전소 같습니다. 이 변전소를 이제 폭파했고요. 같은 영상에 또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보면 여기도 공격하는 영상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또 포스팅에 보면은 여기도 공격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ISW 지도로 보시면은 이 장소인데요. 예, 여기 점이 찍히고 있죠. 네, 러시아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72시간 그 최후 통첩 기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공격,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이제 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 없고, 볼찬스크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 없고, 고피안스크 변화 없고, 크라스나 리만 변화 없고, 시베르스크,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변화 없고, 포크롭스크 변화 없고, 그 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없고, 여기 자포리자 지역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이 지역,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휴전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어떻게 쳐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쳐 있었겠죠.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 측 친척들이 하는 지도라서 우크라이나 측 방어선은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방어선 바로 앞에 러시아랑 똑같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병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 후 측면 공격이거든요. 그냥 정석 교과서적인 거예요. 러시아는 이쪽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무너뜨려야 이제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철도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일단 소탕을 해야 이 도로를 따라 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도네츠크 국제공항의 새로운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러시아의 게란투 드론 발사 기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네츠크 국제공항이란 어디냐면 이쪽이 도네츠크 아니겠습니까? 여기 도네츠크의 국제공항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란을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길가에 있는 그 러시아군의 그 불발탄 드론 그거를 해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찍는 건 폭발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멋지게 해체하는 장면을 찍어서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뭐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터집니다. 그냥 터트려버리지 그걸 굳이 회수해서 쓰려고 그랬나? 그렇게 우크라이나군 돈이 없나? 하긴 저게 한 200만 원짜리 정도 돼요. 러시아 해군 함정이 호성선을 호위하여 선박들이 역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일주일 전 서방 정보 당국은 그 서방의 해적 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을 것으로 이 러시아가 그 자기네 배들을 이제 호위해서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롭스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해당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지구 도시 및 지역의 에너지 철도 기반 시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전소도 공격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크멜니츠키 지역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야간 공격은 제라늄 공격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크멜니츠키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르비오 있고요. 여기 제르노빌 여기 크멜니츠키 오블라스트라고 써 있죠. 여기 우크라이나 최서방 나치 본거지 지역하고 가까운 요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난방이 안 되니까 하수도까지 얼었답니다. 상수도 얼어 터진 걸로 모자라서 하수도까지 얼어서 이제 하수도도 얼어 이제 큰일 났네. 키예프의 얼음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은 아파트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키예프의 한 주거 단지에는 하수 시스템까지 얼어붙는 등 극심한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이 얼음 동굴로 변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급히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존 맥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생겼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라지에타가 얼어 터졌는데 거기 맥케인 스트리트 35B래요. 존 맥케인 스트리트 35의 B. 떠나는 게 낫다. 난방 없이 지내는 키예프 주민들은 장기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주일 동안 난방 없이 지내온 키예프 시민들은 난방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알 수 없으므로 도시를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에너지연구센터 소장인 카르첸코가 말했다. 그 이쪽 사람들은 그 다차라는 게 있잖아요. 다차가 우리로 하면은 별장처럼 고급진 것도 있지만 좀 그 주말 체험 농장처럼 그런 좀 싼 것도 있어요. 그걸 다 다차라고 하더라고요. 다차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키예프는 이제 16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야스노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긴 정전 사태입니다. 이제 72시간 최후 통첩 기간 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했고 이제 역사상 가장 긴 정전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역의 완전한 정전을 초래하기 위해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여기 그 뭐 국제 원자력 뭐 시설 공격할 거라고 뭐 러시아가 그런 뭐 계획이 있다고 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뭐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역 휴전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거 몇 번째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세 번째 같은데 계속 깨는 거예요 여기. 휴전 협정을 하면 뭐해. 여기만 부분 휴전 협정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인데 러시아가 점령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전기줄을 계속 끊는 거예요. 누가 끊겠어요. 러시아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자기 소유물을 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휴전하자 그러고 또 선이 있고 선 있고 나면 또 끊고 그러면 또 휴전하고 또 지금 한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러시아가 야 자기네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래놓고 여기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고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국 언론 어저께 우연히 또 한국 언론 제목 낚시에 걸려갖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데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고 더 이상 덧대지도 않고 김진팔처럼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선을 끊었습니다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네들 인간이 아니문이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막 분노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거 보면서. 레닌그라드 봉쇄 해제 83주년을 기념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동차 랠리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기념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여기를 봉쇄를 해갖고 여기 사람들이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다는 여기 푸틴 고향이고요. 여기가 원래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와 관련된 행사가 오늘 열렸답니다. 이거 날짜 맞춘 거 아니야? 푸틴도. 야 우크라이나 나치 놈 새끼들 니네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사람 여기 얼려 죽이고 굶겨 죽였지. 너네도 한번 당해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맞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독일 나치군이 레닌그라드를 보위 공격하여 약 110만에서 130만 명의 민간인이 기아와 주의로 사망하게 만든 레닌그라드 보위 공격이 해제된 지 83주년을 기념합니다. 요 기념일에 맞춰갖고 니네도 한번 얼어 죽어봐 이런 건가?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은 90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900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앞으로 할 모양이지. 그 1, 2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측에서 유럽한테 1, 2년 안에 우리랑 화해하자. 안 그러면은 뭐다? 너네 망한다. 근데 사실 러시아도 1, 2년 안에 이걸 쇼부를 안 보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안에 쇼부를 볼 생각인가 봐. 안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으로 뭐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아래 순위기로 경고를 준 거지.
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 장군님께서 뭔가 발표를 하고 계신데 외국어이기 때문에 네, 패스. 자, 다량병들이 복귀하여 공격 작전에 투입된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이 이미 적은데 이러한 폭로 이후 그 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북서부 부대에서 복귀하는 병력은 최선선으로 우선적으로 파견된 뭐라고? 북서부 부대? 북서부 부대 여기 말하는 건가? 우크라이나 북서부면 여기 북서 여기잖아. 우크라이나 나치들 저 고향 여기에서 사람들 끌어다가 일로 가서 죽인다는 얘기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서부 부대에서 복귀하는 병력은 최전선으로 우선적으로 파견됩니다.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증원군이 필요합니다라고 시르스키는 말했다. 야, 이거 뭔가 이제 러시아계의 그 최전방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어디로 숨었기 때문에 야, 니들 애국자 나치 새끼들 니들이 최전방에 가서 죽어야 될 때가 왔다. 한번 죽어볼래? 뭐 이런 건가? 오, 얘네들 우크라이나 나치들 최고의 애국자들 최후의 1인까지 조국을 지킬 이런 결의에 차 있는 청년들이 왜 전쟁터에 안 가 있고 밤에 길거리에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전쟁터에 가 니들. 글로리 영광 이거 2차 대전 나치들하고 똑같아요. 밤에 해질녘에 이 횃불 들고 깃발 탁 늘어뜨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밤에 우크라이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반데라 깃발과 붉은색 검은색 깃발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얘네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조국을 위해 산화하시면 되겠네. 국립묘지 묻어드릴게. 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집에서 놀면서 길거리 시위나 하고 있는데 정작 잡혀가는 사람들은 러시아계인지 뭔지 모를 길거리에서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우 아닌데? 우크라이나 서부 리우네에서 군 모병관들이 여성들의 비명에 속해 한 남장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끔찍하네요. 영상 제작자. 야, 이제 리브네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리브네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 르비프 나오고 리브네 나오잖아요. 여기 우크라이나 나치 성골 5개 지역. 예? 그 중 하나잖아요, 리브네. 야, 이제 이쪽까지 갔는데 죽음의 사신들이 리브네까지 가고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니까 얘네들 후달리겠구만. 그래서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데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갇혀 있다가 돈을 주면 풀려나는 거고 돈을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최전방에 가서 참호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주면 드론 부대로 차출되는 거고 돈을 조금 주면 이제 또 딴 데로 간대요. 이런 거죠. 예. 한 남자가 쇼핑센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다. 쇼핑센터는 우크라이나 군 납치 조직이 운영하는 감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군 납치 조직 건물을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쇼핑센터로 지하로 다 도망갔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쇼핑센터라고 불러요. 폴란드 대통령은 반데라의 상징들을 나치즘과 동일시하고 폴란드도 인정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나치들이라고 걔네들. 이 사람이 비탈리 김인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까레이스키 계열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시장이거든요. 어디 니콜라이프 가우라이터가 우크라이나들 사이의 분열에 대해 언급한 내용. 서쪽에서는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라. 동쪽에서는 전쟁은 이제 그만. 우크라이나 서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동부에서는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니콜라이프의 김 대표가 밝혔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원령은 누가 실제로 일하고 누가 진정으로 국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라고 김 씨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우리는 군대 안 끌려갈 일 없으니까 전쟁하자 막 이런 애들이고 동쪽 서쪽은 아마 드네프르 강 기준으로 이쪽과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전쟁 계속해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우리 사람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만하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르스키 장군이 이제 올해 40만 9천 명의 병력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40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2025년에는 40만 명 이상이 국방부 계약지로 러시아가 40몇 명 한다니까 우리도 40만 명 이렇게 그냥 이게 가능해? 너네 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아직 멀었는데 전쟁 좀 더 오래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르스키 장군의 천재성이 돋보이는데요. 시르스키 장군이 아까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북서부 부대가 실제적으로 이 여태까지 전쟁터에 안 나가고 뒤에서 싸움질만 하자고 예, 이렇게 입만 털던 얘네들 나치들 전쟁터에 끌고 가겠다는 뜻이 맞다면 천재인데 야 니들 계속 싸움하자 그랬지. 자 전쟁터 가서 한번 대접하 그럼 야 전쟁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완전 천재인데. 제가 말했죠. 시르스키 장군 천재일 수도 있다고. 잘로준이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다고. 왜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인자중 하다가 자 기회는 찬스다. 이제 병력도 없고 서부에 있는 애국자들 나치들 전쟁터에 한번 가자고 해보자. 양수겹장이다. 걔네들이 나가서 잘 싸우면 또 좋은 거고 걔네들이 전쟁 안 간다고 야 전쟁 그만하자 그래도 좋은 거고 이거 완전히 양수겹장 왜 통장이 돼? 이 사람이 잘로진이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어요. 도널드 할아버지가 올해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폴란드를 자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약 1시간 전 폴란드 제슈프 도보 공공기지에 도착한 80톤 규모의 군사 장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슈프 지난번에 아레슈니키를 여기다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제슈프는 여기에 있는 게 제슈프고요. 르비브는 여기 있는데 아레슈니키를 여기다 확 박았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콱 박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도보 공군기지를 통해서 외국 무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차 만약에 이제 나토에게 전쟁을 이제 건다면 야, 한 1, 2년 참다가 내가 지금 1,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거든. 도저히 못 버티면 니네 끈짝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여기다 공격을 하겠죠. 아레슈니키를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폴란드는 아마 나토 국가니까 그러면 이제 5조 발동을 하겠죠. 5조 발동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5조 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5조를 발동하면 유럽 애들이 우크라이나로 와서 이 멀리 최전방까지 와서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러시아가 아레슈니키를 제슈프에 떨어뜨렸어. 공군기지 같은데 거기 무기가 글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합법적인 목표다 하면서 여기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나토 5조 발동해서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영국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죽어라는 거지. 만약에 근데 파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토 5조가 발동이 안 됐어. 그럼 나토는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해 이틀간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아직 멀었네. 그 종달새와 농부에서 그 농부가 어떻게 했죠?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종달새 엄마가 어떻게 했죠? 야 아직 멀었어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 멀었어. 지금 젤렌스키가 미국 친구한테 가서 야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거는 아직 멀었다는 증거예요. 젤렌스키가 다 미국도 필요 없고 내가 푸틴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돈바스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디벨트라는 그 언론에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바스 국회의원들은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데 나 이름은 못 밝히겠어. 나 이름 밝히면 정치 생명 끊어져. 그러면서 이제 이름은 안 밝히고 이제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떠보는 거잖아요, 여론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간을 보는 거 아닐까? 수녀들이 스파이였다. 벨라루스 한 수도원이 스웨덴의 러시아 정보기관 GRU 정보기관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텔레그래피지가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정교회는 해당 수도원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각 교구의 수도원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이거 종교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스웨덴이 또 동방정교 이거 탄압하고 있잖아요. 빌미 만들어갖고 카톨릭하고 동방정교 간의 싸움인데 그 나토가 용병으로 동원됐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중요도로 따지자면 1. 종교전쟁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2. 자원, 영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자원과 영토는 용병들한테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원과 영토로 보수를 주고 주인이 누구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바티칸 교황이라니까. 바티칸 교황 위에는 누가 있어? 파티마 성모. 파티마 성모는 진짜 성모인지 나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마귀가 내가 파티마 성모니라 하고 변장하고 코스튬 입고 나타나고 나는 파티마 성모다 이렇게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주현절을 맞아 이게 15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쪽은
러시아, 벨라루스 그쪽 동네는 우크라이나 이쪽 동네는 종교적인 이런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과 함께 자율주행 지하철을 살펴봤다. 차세대 지하철 기술은 운전자가 그거 우리 김포 골드라인도 운전사 없는데 그거 타봤거든요. 전에 이 노가다 할 때 운전사 없이 그냥 기차만 다녀요. 아무 그 주종하는 사람이 없어. 독일 대한당 공동대표인 앨리스 바이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린란드에도 같은 짓을 하겠다고 위협하자 갑자기 침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리스 바이든은 유럽 정치인들이 이중잣대를 푸틴처럼 국제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지들이 절대 안 지키는 국제법을 막 철저히 꼬투리에 안 잡히려고 국제법을 막 지키는 게 푸틴인데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 넘게 지지부진히 이렇게 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푸틴이 국제법 어겼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끝났어. 다 박살나고 우크라이나 사람 다 돼지고 핵폭탄 맞아서 키예프 막 르비프 이런 데 다 그냥 삭제되고. 근데 푸틴이 국제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는 바람에 지금 전쟁이 4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푸틴이 약자라는 거예요. 왜? 법은 약자가 지키는 거거든요. 높은 놈이 법 지키는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에 50년 이상 살아보신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높은 놈이 법 지키는 거 보셨냐고요. 법은 하층민 천민들 지키라고 만드는 거지. 높은 놈은 자기는 법을 만들고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은 법을 만들고 지키지는 않고 니들만 여태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는 대놓고 그냥 그러는 거고 옛날에 그 위선자 새끼들은 자기는 지키는 척하면서 이제 뒷구멍으로 안 지킨 거고 그런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강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절대 어기지. 나중에라도 혹시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거 뭐 있을까봐 그냥 막 조마조마하면서 국제법 다 지켜가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인데. 와 이거 봐. 시베리아 영하 32도인데 바이칼 호수에다가 가서 수영해. 나는 이런 거 못해. 절대 못해.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한편 영국 언론에서는 이거 영어인데 이거 뭐라고 쓴 거냐. 영국 중앙은행은 외계인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대. 뭐 금융위기 하나 터뜨릴 건가 봐. 금융위기 터뜨리고 외계인이 그랬음 하고 뒤집어 씌울 건가 봐. 이 새끼들 급한 모양이네. 중앙은행의 전 부사관은 외계 생명체가 확인될 경우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내가 보니까 시선 돌리게 할 모양이네. 러시아한테 지금 질 것 같으니까 러시아한테 지는 게 확정되는 순간 외계인 UFO다 그러면서 뭔가 금융 관련돼서 외계인 UFO가 나타나서 전자파 공격으로 은행 전산망에 있는 고객 정보를 싹 다 지워갖고 계좌가 0이 됐습니다. 여러분 외계인 잘못입니다. 막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네,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전쟁에 베네수엘라 사태죠. 전쟁이라기보다는 그거에 이제 배후에 석유 기업, 미국의 석유 기업가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 텔레그램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소식은 너무 복잡해갖고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은 말씀드리면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이 갖고 있던 뭐 지역을 좀 탈환을 했고요. 그런 다음 걔네들하고 휴전을 했대요. 휴전을 한 다음 다시 그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그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군대를 그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주장은 AMK 매핑이라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그 시리아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 그러니까 터키의 지배를 이제 후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을 일종의 이스라엘의 하마스 같은 그런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명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HTS인지 이 시리아 정부 지금 그 있잖아요. 터키의 후원을 받는 걔네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또 그걸 빌미로 시리아랑 전쟁을 할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좋죠. 왜냐하면은 그거 빌미로 그 시리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동안은 자기가 정권을 지킬 수가 있잖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신기한 영상인데 길거리 강도가 총을 들이밀자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도가 핸드폰을 줍는 사이에 이 사람이 총을 꺼내서 빵빵 쐈는데 이거 전문가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 봐. 이 사람 양복 입은 사람인데 총을 들이대니까 핸드폰을 땅에다 던지고 강도가 핸드폰을 주스로 숙이는 사이에 총을 쏴버려. 근데 엄청나게 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딱 세 발 쏘고 그리고 이제 추가 저 동료들 이 강도 친구들이 공격하지 않는지 경계까지 이 사람 전문가 잘못 걸렸는데? 야, 여기 어디야? 아마 중남미겠죠?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제 텔레그램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